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전지 양극재 업체단에서 가장 포스코 퓨처엠과 더불어서 좀 가장 저는 차별화된 올해 모습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점차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수요일이고요. LG화학 바닥권에서 좀 견조하게 올라오는 조금 확실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극재단에서도 철저하게 수익률의 차별화 현상이 진행되면 여전히 저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시장 지수, 코스닥 지수나 2차전지 전체 실적 추정이 가능한 한 50개 종목의 평균치보다는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극재 내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관련돼서 먼저 좀 기사부터 살펴보시면 2월 1일자 기사고요. LG화학 올해 수익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는 증가한다는 거고요. LG화학 시장이 너무 시장 안 좋다. 올해 신사업이 실질 성장의 변곡점이 될 것. LG화학 23년 영업이익 2조 5천억, 1년 전보다 15% 감소. LG화학 올해 매출 5% 늘어난 27조 8천억 목표. 네. LG화학 컨퍼런스 콜, 양극재 출하량 연 40% 성장 목표. 네, 컨퍼런스 콜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놓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데요. 양극재 출하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거고요. 여전히 힘든 철강 또 석유화학 업황은 반등을 위한 다변화 전략을 하고 있다. 네, K산업 수출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고요. 이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꼭 읽어보시고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한번 타이틀을 볼게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님, 이분이 글로벌 경제 리더 100인에도 뽑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철 부회장님의 굉장한 리더십이 LG화학을 환골탈퇴시킬 거라 믿고 있고요.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최대 25% 성장한다. 물론 성장률 자체는 둔화됐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무거운 LG화학조차도 최대 25%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는 LG화학 질적 성장의 승부를 걸었다. 리스크 휩싸인 석유화학 업계 고부가 친환경 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LG화학 올해 포트폴리오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연 매출 1조 클럽 달성했다. 올해 양극재 역성장 기로에 있다. 톤당 4만 1,000달러가 방어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문의 기사를 꼭 읽어봐 주시고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먼저 자회사로 있는 81.8%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엔솔이 11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 13.6%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27.7%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GM, 포드, 혼다, 스텔란티스 등 이미 400조 넘는 수주를 LG엔솔이 수주를 받았고요. 최초로 이제 LG화학이 북미산 리튬 피드먼트라고 하는 미국 광산업체 피드먼트로부터 6% 지분 확보했는데 이게 캐나다 광산에서 아마 리튬 정광으로 연 4년간 연간 5만 톤씩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걸로 보면 정광 5만 톤이면 실제 리튬으로는 3만 톤을 추출하는 물량이고요. 고성능 전기차에 50만 대 규모로 지금 미국의 피드먼트 관련된 리튬 모멘텀이 올해는 부각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E 리서치. SNE 리서치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배터리 4대 소재 시장이 2025년까지 대략 약 123조, 그리고 2030년에는 대략 19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모두 4대 소재가 연간으로는 이제 120조 시장에서 200조 시장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솔루션 2차전지 공급망 투자 관련돼서 1월 달에 호주의 니켈 코바트 관련된 정제련에 투자했고요. 그 다음 22년 5월에 리사이클 홀딩스, 북미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죠. 이 회사에 26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 리미티드, 호주의 리튬 업체에 또 지분 10%를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노보닉스, 이 호주의 인조 흑연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 대략 한 390억 정도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관련돼서 사실은 엔캠이랑 동아기업이랑 솔브렌 홀딩스만 주목을 받았지만 분리막 업체도 당장 그 24년 FEOC 해외 우려 기업 집단에 분리막 중국 분리막 업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장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막도 사실은 24년 FEOC의 수혜주인데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엔캠이나 동아기업 같은 전해액 업체에 소외받은 측면이 있고요. 분리막은 역시나 LG화학이 직접적으로 4대 소재 중에 배터리 원가에서 10% 이상을 차지한 11% 정도 차지하는 분리막을 LG화학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SDI는 WCP라는 밸류체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SK는 SKIE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SKIET죠. IET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을 LG화학이 직접 LG엔솔발로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 관련돼서도 사실은 24년 FEOC의 모멘텀을 봤는데 전액만큼 부각을 못 받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액 업체가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 틴치라든지 캡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엔캠이 뺏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자체, 그러니까 엔캠이 하는 전액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수인데 워낙 엔캠이 미국, 유럽,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워낙 캐펙스를 발빠르게 해놨고 그 캐펙스가 뭐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고, 전액이라는 소재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액은 일단은 3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상을 재고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소진, 그러니까 재고 소진에 대한 특수 모멘텀을 갖고 있고, 특수 저장기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비싸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수인데, 중국 업체들 틴치나 캡캠 이런 회사들의 점유율이 상당 부분 엔캠이나 솔브렌 홀딩스나 동아기업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더 수혜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엔캠, 솔브렌 홀딩스, 그 다음에 동아기업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경쟁업체가 상당히 좀 없는 편이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직접 분리막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리막 신규 업체로 진입장벽 관련돼서 엔캠이 있는 전해액 업체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의 좀 차별화된 요소를 좀 띠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 사실은 분리막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일본 업체입니다. 일본의 뭐 아사히 카세이 이런 업체들인데, 일본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처럼 북미에 진출할 때 원천 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전해액 업체나 같은 분리막 업체나 경쟁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확실히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에 대한 수혜의 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026년까지 그 테네시의 몽고메리 카운티 클라크스빌의 최대 양극재 연간 6만 톤, 26년부터 연간 6만 톤의 양극재를 테네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신학철 부회장이 이 모로코를 밀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FTA 체결국입니다. 모로코에서 아마 그 양극재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모로코가 이 인산, 철 쪽이 풍부해서 모로코에서 LFP 배터리 관련된 그 소재를 하는데도 최적화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학철 부회장이 올해 배터리 산업이 둔화된다고 할지언정 성장세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밝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는 지속할 거다. 연간 캐펙스 투자를 대략 3조에서 4조 정도 한다고 했고요. 배터리 산업 평균 30에서 35% 성장해서 20에서 25% 정도로 둔화돼서 성장을 하지만 일종의 얼리 어답터들이 다 쓰고 난 일종의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죠. 지질학적 용어인데 캐즘 구간에 들어섰지만 이 또한 또 극복해서 다시 올해는 25% 성장으로 줄어들지만 다시 내년 되면 다시 아까 평상시 정도 수준 35% 이상의 성장률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테네시 공장이 1단계 약 2조 투입을 하고요. 전기차 60만 대 물량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 공장의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상당히 이 증설 관련돼서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6만 톤이지만 12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전기차 수요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2배 이상 6만 톤에서 12만 톤까지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 그래서 대략 LG화학은 26년에서 27년 사이에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이 공격적으로 하니까 48만 톤까지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8만 톤. 그리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점유율은 지금 60%가 넘는데 한국의 점유율이 유럽에서 40%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 LG엔솔, 삼성 SDI, SK온 관련돼서 LG엔솔, 삼성 SDI, SK온 관련해서 배터리 3사랑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가 미국 정부에다가 지금 그 배터리 공급망 관련돼서 해외 우력 기업 FEOC 즉각 배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핵심 광물의 FEOC 규정 가운데 뭐 흑연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저부가가치 재료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흑연이나 코발트 같은 규정, 2년 유예 규정 요거 관련돼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매출 전체 이제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55조 2,498억 8.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첨단 소재 사업부 포함해서 2조 5,292억 15% 감소했습니다. LG엔솔을 제외하면 26조 6천억을 기록했고요. 이 중에 매출 목표를 내년에 5% 정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27조 8천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석유화학이 18조 8천억이고요. 첨단 소재가 7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톤당 얼마 출하량 대충 예상해 보실 수 있어요. 리튬 가격 얼마에 환율을 나누시면 톤당 얼마 나오죠. 그리고 생명과학이 1조 3천억이고요. 예전에 그 동북 파만농 농업 관련된 부분이 8천억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 관련돼서는 최소 3년 동안 매년 4조 이상 신규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포트폴리오 조정, 자산 효율화, 운전자본 최적화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여수 NCC 공장 이거 빨리 매각하면 당연히 상당 부분의 순연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81.8% 중에 지분 2%만 그 매각을 해도 지분 유동화 방안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5조 이상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이니까 이거 관련돼서 지금 석유화학 사업부 사실 아주 소폭이 나면 흑자 전환했지만 상당히 업황이 여전히 좀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잘 안 나는 거는 빠르게 비핵심 자산 매각하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가시화되면 LG엔솔 지분가치 일부 조정하고 그 여수 NCC 석유화학 사업부 매각하고 그러면 상당 부분 재무구조가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는 넘사벽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게 당연히 신규로 가장 부각되는 양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CNT 도전지, 2차전지 소재단에 훨씬 더 투하 자본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훨씬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OLED 소재라든지
첨단 소재단에서 OLED 소재 사업을 또 하고요. 뭐 재생 플라스틱 같은 이런 차별화된 모멘텀, 그리고 LG 화학의 지금 태양광 소재에 들어가는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태양광 소재에 들어가는 그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수요가 회복이 되면 질적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가 구조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 구조 개선하는 작업 중에 이 양극재단에서는 당연히 LG화학도 원자재를 직접 수급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피드몬트로 끝나지 않고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니켈 강산을 직접 산다든지, 호주의 리튬 업체랑 가공 관련된 조인트를 맺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리튬의 수급을 급격하게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모멘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이 올해 제약 사업 쪽에서 신약 후보 물질 3종류가 상용화 개발을 추진합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임상 3상 단계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R&D 연구개발에만 4천억 이상 투입할 거로 보고요.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 4천억은 신약개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통틀어서 최대고요. 항암 신약개발사 아베오를 지금 인수했잖아요. LG화학이 작년에 인수했는데, 두경부암 신약물질 파이클라투즈맙, 이게 지금 미국 3상 첫 시험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파이클라투즈맙은 뭐냐? 간세포 성장 인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단일항체 기반 표적 항암제입니다. 간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 치료제인데요. 코나, 입, 후두부, 갑상선, 이 얼굴 주변 부위의 악성 종양인 두경부암을 치료로 대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표적 항암제, 얼비툭스하고 병용요법으로 쓰는 면역항암요법 치료제를 지금 임상 2상 기반으로 FDA 신속개발 대상 약물,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 이 부분도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파이클라투즈맙 얘기입니다. 이게 파이클라투즈맙 시장은 작년 2조에서 대략 2028년까지 3조 5천억으로 한 15%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베오가 이 두 경부암용 신약이랑 신장암 치료제 보티부다, 이거를 신장암 치료제 보티부다를 타 면역 항암제랑 병행 투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임상 3상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개발 통풍 치료제 티글릭소스타트, 이것도 2,600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 모멘텀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신약 후보 관련된 아베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지만 그 물량을 지금 기관이 폭풍 순매수하면서 받아가고 있고, 40만 원이 깨진 시점부터는 다시 지지하면서 지금 7만 원까지, 40만 원 깨지고 나서 47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에서도 완전히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38만 3,500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추세로 나왔고, 이미 이 38만 원대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라는 이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RSI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보조 지표 중에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역배열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반등이 나면, 왜냐면 이 지금 47만 원부터 51만 원 사이에 그 매물대를 돌파하면 사실은 이 위로는 사실 매물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얇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계속 일봉상에서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셨듯이 기관의 폭풍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순매수의 평균 가격이랑, 물론 기관도 단타를 칩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전 고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의미 있게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 의미 있는 저는 가격대는 일단 43만 8천 원, 53만 8천 원, 73만 원, 86만 원, 요 가격대를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실적 추정치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영업이익단에서는 내년에 3조를 보고 있고요. 사실 올해 3조를 보고 있고요. 내년에 특히 매출은 한 2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배 이상 성장하는데 결국은 첨단 소재 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PER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실적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20배 미만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요. PBR로도 지금 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많이 싸졌고요. 지금 LG화학도 이거는 KRX 그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매도가 9월 달만 해도 1,900억대에서 지금 250억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가 한 7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상당히 공매를 많이 쳤는데 공매도 잔고 자체가 지금 250억 정도로 줄은 상태고, LG화학 관련돼서는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뭐 동부 파마농, 그 다음에 양극재, LG 에너솔루션의 지분 가치, 그리고 제약바이오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 모멘텀이 엮여 있지만 양극재는 아마 2분기 정도면 가격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아까 그 제약회사 관련된 아베오 모멘텀이 파이클라 투주막이 지금 임상 3상 진행하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 관련돼서 LG화학의 사실은 주가가 진짜 장기간 뭐 1년 6개월 정도 부진했는데 이게 좀 이 장기 부진을 털어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신학철 부회장님이 밝혔던 배터리 산업에서 35% 둔화되는 거가, 그 신학철 부회장님이 밝혔듯이 배터리 산업은 35%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둔화되지만 여전히 25% 성장하고 있다. 그럼 25% 성장하면 결국은 계속 캐펙스 투자할 만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LG화학이 갖고 있는 재무 구조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LG화학은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움이나 코스모신 소재, LNF와 완전한 차이를 이룰 거고, 그리고 계속 미뤄졌지만 결국은 LG화학도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수 NCC 공장, 이 공장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를 통해 선택과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분리마, 양극재, 그리고 CNT 도전재, 그리고 기타 그 2차전지 밸류체인의 소재 산업에 2026년까지 전체 LG화학 투자 규모에서 3분의 1 이상을 2차전지 소재단에 투자하기로, 10조 이상을 LG 소재단에 투자하기로 밝혔고, 가장 LG화학도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에코프로비움 못지않게 배터리 내재와 관련된 리튬 리소스에 대한 내재화를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게 가격, 원가 방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 업체단에서 가장 그 포스코 퓨처엠과 더불어서 좀 가장 저는 차별화된 올해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올해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점차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연간 배당 수익률 한 2.2%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우선주는 더 되고 우선주는 3%가 넘고요. 그래서 LG화학은 장기간 부진을 탈피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업황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